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1년 9개월 만에 했습니다. 약 20분간 대국민 메시지를 읽어내려간 뒤 70분가량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총 100분 정도 진행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엔 정치적 공세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 사과한 겁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추가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한 겁니다. 정치 공세라며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재차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으로 모두 발언 20여 분을 포함해 총 100분간 진행됐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대통령은 다른 질책에 대해 답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질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VIP 주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한 적이 있냐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다른 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최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해 7월 19일 밤 11시쯤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경로해 장관을 질책했는지 물었는데 지난해 7월 19일 사고 직후 장관을 질책했다고 답한 겁니다. 질문과 다른 답변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VIP 경로설에 대한 입장은 듣지 못했고 의문만 더 커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던 김태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기자회견 보면서 이 점이 제일 궁금하던데요. 질문하는 기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대부분 손을 들고 있던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은 각사 한 명씩 총 150여 명의 기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질문 순서는 정하지 않았고 김수경 대변인이 즉석에서 지목해 20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미리 질문을 준비했지만 질문 기회는 받지 못했습니다. 네. 당초 대통령실은 주제 제한 없이 회견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회견 직전에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질문을 받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분야별로 시간에 사실상의 제한을 둔 건데 그러다 보니 궁금한 걸 다 묻지 못했다는 불만이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 관련이나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은 거 아닌가요?
네, 이 전체 질문 20개 중 9개가 정치 현안에 관한 것이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73분 중 25분, 그러니까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실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은 1번, 최상병 사건 관련 질문은 2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회를 받아서 추가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어야 했는데 같은 기자에게 추가 질문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여기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한 답변들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는 했지만 이 명품백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 기록물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네. 또 김 여사가 언제쯤 공개 활동을 재개할 건지, 제2부속실 설치나 아울러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도 이 대통령의 답변을 들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은 없는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는지 등 대통령의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 또 주요 직위의 경쟁자는 배제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분명 그런 질문을 준비한 기자들이 많았을 텐데 아예 질문이 안 나왔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외신 기자들에게만 질문을 받던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이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외신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어왔지만 외교안보 분야 4번의 질문 기회를 모두 외신 기자에게 준 건 이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국내 언론의 관점에서 물었어야 할 현안들, 예컨대 한일 관계라면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상대로 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압박 등에 대해선 질문조차 못했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이 질문했고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